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 따릉이 진단, 회색 경로 해소와 대여소 수급 균형을 통한 실효성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1조 강현, 손현준, 안현민, 원민석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주제, 데이터, 프레임워크, 최종 분석, 결과 해석, 중간 발표 개선, 한계 및 향후 방향, 프로젝트 수행 과정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설공단 시민의 소리에서 제시된 따릉이 관련 주요 민원을 살펴봐 다음과 같이 따릉이의 문제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따릉이 대여소에 자전거가 과소 또는 과대 적재되어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원하는 장소에 따릉이 대여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프로젝트 목적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내 따릉이 실효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별 대여소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각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현재 대여소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이상적 운영 모델, 구조적 한계, 운영적 비효율, 시스템 실패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각각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따릉이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잘 해소하고 있다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회색 경로를 공공자전거 이용 시 대중교통 대비 이동시간 비교 우위가 발생하는 경로로 정의하였으며, 따릉이의 구조적 사각지대 해소 여부 판단을 위해 뎁스, 커버리지, 그리고 이 둘의 F1 스코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저희의 두 번째 연구 가설은 따릉이는 각 대여소별로 수급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연구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순유입량은 특정 기간 동안 반납수의 합에서 대여수의 합을 뺀 값의 절대값이며, 유동량은 특정 기간 동안 반납수의 합에 대여수의 합을 더한 값의 절대값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파는 현재 각 대여소에 설치되어 있는 따릉이 거치대여 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가설 두 번째는 먼저 대여소별 순유입량이 0인지 검증해 실제로 수급 균형이 유지되는 대여소와 지속적으로 과적 또는 고갈이 일어나는 대여소를 구분하고, 카파 대비 유동량이 과도한지를 검증해 단순한 카파 부족 문제인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 분류로부터 각 대여소별 인과 분석을 진행하고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데이터 원본으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공개되어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별 대여 반납 승객수 정보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마스터 정보에 있는 CSV 파일들을 다운받았습니다. 사실 따릉이 대여소 이름, 아이디, 사용 정보 등의 정보들이 슬라이드의 로 데이터 1번 및 2번 변수 구성과 같이 여러 형식으로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SQL을 이용하여 전처리하여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로 데이터 2번의 대여소 아이디 및 주소 1로 주어져 있는 변수를 통해서 각 자치구 내의, 즉 인트라 패스에 해당하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확보하고, 로 데이터 1번의 시작 대여소 아이디와 종료 대여소 아이디를 비교하여 각 이동 경로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최신의 대여소는 25년 10월 31일에 설치되었으므로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0월 31일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발표에서도 포함하였지만, 논문에 의하면 0.8에서 2.0km만을 자전거에 의한 이동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활권 범위로 간주하고, 그 이하의 거리는 도보 생활권, 그 이상의 거리는 대중교통 이동권으로 간주하여 해당 제약 조건을 전처리 과정 중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따릉이의 관리 주체가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므로 자치구에 대한 인터패스에 해당하는 경로는 제외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데이터에 대해 서울시 전체를 범위로 잡고 전체 이용시간 분포, 전체 경로거리 분포, 25개 자치구별 빈도 합계, 많이 사용되는 경로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시각화 결과를 설명드리자면, 전체 이용시간은 레이스큐드에 가까운 형태를 나타냈으며, 경로 거리에 따른 이용 빈도는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경로가 길어질수록 그 빈도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서구, 송파구, 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자치구별 빈도가 나타났으며, 경로에 대한 빈도 분석에서는 경로의 왕복에 대한 비대칭성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가설 두 번째 전처리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동일하게 2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데이터에서 각 대여소의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대여소의 소속 자치구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로데이터 1번에서 일평균 순유입량, 일평균 유동량들을 계산하였습니다. 시간 단위는 각 분석 단계에서 필요한 대로 1시간 혹은 1일로 설정해 구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대여소 아이디 기준으로 병합하여 아래와 같은 CSV 파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캐파 데이터가 없는 대여소 45개소들에 대해서는 병합 과정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좌상단 그림의 분포를 보면 평균의 중앙값보다 크고 오른쪽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부 대여소에서 카파 대비 이용량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균만 보고 전체 대여소의 카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여소별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상단의 QQ 플롯에서도 상위 분위수에서 점들이 기준선에서 크게 벗어나므로 이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이런 극단값을 무조건 제거하기보다 실제로 이용량이 많은 대여소에서 발생한 의미 있는 관측값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좌하단의 일평균 순유입량 분포 자체는 전체적으로 0 근처에 몰려 있어 서울시 전체를 보면 수급이 크게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쪽 꼬리가 두껍게 나타나므로 일부 대여소에서는 지속적인 순유입 또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하단의 큐큐플롯에서도 순유입량의 양쪽 꼬리가 기준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든 대여소를 하나의 평균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 분석에서는 전체 평균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대여소별로 평균 순유입량이 0인지 검정하여 과적 위험, 고갈 위험, 균형 집단으로 나누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 가설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지표인 뎁스 커버리지의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를 구조적 사각지대의 평가 기준, 즉 기준이 되는 통계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덧붙이자면 F1 스코어는 각 자치구에 대해서 기존의 대중교통 대비 이동 시간을 얼마나 줄여주는지와 얼마나 다양한 경로를 넓은 차원에서 커버하는지를 모두 포함하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따릉이를 관리하는 행정 단위인 자치구별로 따릉이가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수준인 서로 동일한지를 가설 검정을 진행하여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얻었던 결과인 비균일성의 원인에 대해 분석을 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지표값이 다르게 나오는 원인을 여러 가능한 사회적 변수들을 이용하여 각각 검정을 진행해보고 유효한 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릉이를 대여 반납하는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에서 누락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공하여 엄밀성을 더했습니다. 표에서 보여지는 뎁스 커버리지 F1 스코어에 대한 인값을 정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뎁스의 경우 뉴질랜드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즉 따릉이와 유사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뎁스와 같은 지표, 즉 전체 시간 효용의 비율이 0.2가 넘으면 효용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0.2를 임기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커버리지의 경우 서울시의 옆에 있는 행정구역인 인천시에서 대중교통의 분담률, 즉 커버리지와 같은 지표가 0.4 이상이어야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1 스코어의 경우 뎁스와 커버리지 각각의 임계값의 조합 평균인 0.25를 임계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 뎁스와 F1 스코어는 충족하는 것으로 커버리지는 임계값에 미치지 못하여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단측지 검정을 사용하였고, 이는 표본의 수가 25로 CLT를 사용하기에 부족하고 5분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평균은 F1 스코어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래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비무거슬, 대립거슬과 검정 통계량을 잡았을 때 기각력보다 크므로 기각하여 서울시 전체의 F1 스코어가 0.25에 비해서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관점에서는 효용이 있으나 권역별 분담률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각 25개 자치구별 F1 스코어에 대한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보이는 흰색 점선은 F1 스코어에 대한 전체 자치구의 평균이며, 노란색 점선은 F1 스코어에 대해서 앞에 제시된 임계값이었던 0.25입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자치구 25개 중 18개는 F1 스코어에 대한 임값을 넘었고 7개의 경우 F1 스코어에 대한 임값을 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지역별 F1 스코어에 대해서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히트맵으로 자치구별 F1 스코어를 표현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가설 1에 대한 두 번째 분석으로 이전의 시각화 자료에서 보았던 25개의 자치구에 대한 F1 스코어에 대한 균일성 여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때 저희는 몬테카를로 퍼뮤테이션 테스트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고, 이는 귀무가설 하에서 각 경로에 대한 F1 스코어가 특정 자치구에 귀속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가능성을 만족하고, 이는 정규 분산을 하기 어려운 25개의 자치구에 대한 소표본 상황에서 분포에 대한 가정 없이도 강건한 추론이 가능하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검정을 진행한 결과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비해서도 매우 작게 나오게 되어 p-value도 0에 근접한 값이 나와 기후 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간 구조적 사각지대 해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며, 이후 저희는 이 비균일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범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 다음 분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레벨 F1 스코어에 대한 비균일성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범주인 인구, 자연환경, 그리고 소득 관련 범주를 잡았습니다. 이후 각 범주로부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10개의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에 대해서 피어슨, 스피어만 상관계수에 대한 가설을 각각 잡아 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자치구 내의 산, 임야 비율에 대해서는 F1 스코어와 음의 상관관계가, 고용률에 대해서는 F1 스코어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두 가지 가설에서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공원 면적의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해서만 유의하다고 볼 수 있고, 스피어만 상관계수에 대해서는 유의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실제 데이터에서 측정되고 있는 값은 이동시간과 반납시간의 합인데, 이는 실제 소요시간에서 대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누락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큰 값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첨부한 GitHub 레포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0에서 1분 사이의 값으로 대여시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결과는 저희가 중앙값으로 판단한 0.5분에 대한 결과이며, 이와 같이 대여 시간의 범위를 설정한 것은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따릉이 공식 사이트 FAQ와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연구 가설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파와 실제 일평균 유동량 사이의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대여소별 카파가 실제 이용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 카파와 실제 일평균 유동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대여소별 평균 순 유입량이 0인지 검증을 하여 수급 균형의 실용적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는 각 대여소의 문제가 방향성이 있는 수급 불균형인지 아니면 일 단위로는 균형인데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은 유인량이 0, 마이너스, 플러스인 집단 각각에 대해서 카파 부족 검증을 하였습니다. 0,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누는 각 대여소 집단 안에서도 이 문제가 순 유입 또는 유출의 방향성 때문인지 아니면 카파 대비 유동량 자체가 과도하기 때문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6개의 집단, 즉 0, 마이너스, 플러스와 카파 부족과 부족하지 않음을 정리하여 자치 구간 카파 대비 유동량 부족과 순 유입량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든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6개의 집단에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자치구별로 이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대한 분포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장소 연관 대여소 분류의 유의성 검증 및 해당 집단의 우선도 설명입니다. 6개의 집단에 대해서 생활권과 연관된 대여소 분류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집단이 우선순위를 가짐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인식을 위해 기존 캐파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동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분석 결과 기존 카파와 실제 일평균 유동량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333,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280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다 양의 상관관계이기는 하지만 크기가 낮은 편입니다. 산점도를 보더라도 카파가 커질수록 유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기보다는 같은 카파 안에서도 유동량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현재 카파가 실제 수요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지만 대여와 반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기존 카파만을 기준으로 대여소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유동량과 순유입, 순유출 패턴을 함께 고려하여 카파 부족 여부와 수급 불균형을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각 대여소별로 일평균 순유입량이 0인지 검정하였습니다. 순유입량의 일평균이 0이라면 장기적으로는 들어오는 자전거와 나가는 자전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평균이 0보다 크거나 작다면 특정 방향으로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정은 대여소별 일평균 순유입량이 0인지 확인하는 일표본 양측 t-테스트로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2,779개 대여소 중 약 72.6%는 평균 순유입량이 0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습니다. 이 중 평균 부호가 양수인 957개 대여소는 자전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과적 위험 대여소로 분류했고, 평균 부호가 음수인 1,061개의 대여소는 자전거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고갈 위험 대여소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761개 대여소는 규모가 서리 기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순유입과 순유출이 특정 방향으로 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균형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분석에서는 앞서 두 번째 분석에서 나눈 세 집단, 즉 순유출 집단, 균형 집단, 순유입 집단 각각에 대해 캐파 부족 문제가 존재하는지 추가로 검증했습니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대여소별 평균 순유입량을 기준으로 과적, 고갈, 균형 집단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0에 가깝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전체로는 대여와 반납이 상쇄되더라도 시간대별로는 순유입량이 크게 출렁이면서 캐파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 하단의 시계열 그래프는 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세 집단 모두 시간 축에서는 하루 주기에 큰 변동이 나타나므로 수급 문제는 평균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캐파가 시간대별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분석에서는 각 대여소별 시간당 유동량 평균이 현재 캐파가 감당 가능한 수준 기준보다 큰지 검증하였습니다. 기준은 ITDP의 바이크 쉐어 플래닝 가이드를 참고했습니다. 해당 가이드에서는 공공자전거 운영 효율성을 평가할 때 자전거 한 대당 하루 이용 횟수를 6회에서 8회 정도로 제시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보수적으로 하루 6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24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시간당 기준값은 캐파 나누기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검증은 해당 대여소의 시간당 유동량이 캐파 나누기 4보다 큰가를 확인하는 우측 단측 t-테스트로 진행하였습니다. 균형 집단에서도 648개 대여소가 캐파 부족으로 나타났고, 이는 균형 집단의 85.2%에 해당합니다. 순유입 집단에서는 890개, 즉 93.0%가 캐파 부족으로 나타났고, 순유출 집단에서는 686개, 즉 64.7%가 캐파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급 문제를 단순히 순유입이나 순유출 방향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균형 집단은 장기적으로는 순유입량 평균이 0에 가까워 수급 균형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단위 이동량의 캐파에 비해 과한 대여소가 많았습니다. 이후 네 번째 분석에서는 두 번째 분석과 세 번째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총 6개의 집단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각 대여소가 수요 방향성의 문제인지 캐파의 문제인지 또는 둘 다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 저희는 각 자치구 간 캐파 대비 유동량 및 순유입량이 이 분포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였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두 그래프는 자치구별 캐파 대비 유동량 및 순유입량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치구별 캐파 대비 유동량 및 순유입량의 분포가 동일한지 검증하기 앞서 저희는 샤페로 wil크 검증과 리벤 검증을 통해서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증을 시행하였습니다. 샤피로 wil크 검증 결과 한 개 자치구에서 순유입량 분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성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레빈 검증 결과 카파 대비 유동량과 순유입량 분포 모두 자치구별 분산이 같다는 가정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크루스칼 월리스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3개 이상의 집단의 실제값 대신 순위를 사용해서 집단 간 중앙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캐파 대비 이동량과 순유입량 모두 자치구별 분포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습니다. 전 사후 검증 결과 캐파 대비 유동량은 300쌍 중에서 90개 쌍, 즉 33%, 순유입량은 300쌍 중에서 9쌍, 즉 3%에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캐파 대비 유동량은 통계적으로도, 즉 유의 확률과 던 사후 검증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효과 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치구별 격차가 뚜렷하므로 정책 운영상 맞춤 대응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순유입량의 경우 p-밸류는 유의하나 던 사후 검증에서 알 수 있듯이 큰 표본에 의해 나온 결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효과 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치구 사이의 분포가 균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분석에서 저희는 주요 장소 연관 대여소 분류를 통해서 해당 집단에서의 우선도를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대여소 이름을 키워드로 하여 6개 생활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름에 역 또는 출구가 들어간 대여소는 역세권으로, 빌딩 타워 사옥이 들어가면 업무지역, 학교나 대학이 들어가면 교육지역, 아파트나 단지가 들어가면 주거지역, 시장이나 백화점이 들어가면 상업지역, 나머지는 기타 생활권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집단 내에서 생활권별로 크파 대비 유동량과 순유입량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크루스칼 윌리스 검증과 던사우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표본이 5개 미만의 생활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6개의 집단별로 생활권에 따른 캐파 대비 유동량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카파가 부족한 집단에 대해서만 생활권에 따른 카파 대비 유동량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역세권에서는 다른 생활권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생활권에 따른 순유입량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순유입량이 양수인 집단에서만 생활권에 따른 순유입량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세권에서 다른 생활권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대여소는 다른 생활권과 구분되는 핵심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순유입량이 양수, 유동량이 카파를 초과하는 집단에서 역세권 대여소의 카파 대비 유동량과 순유입량은 모두 두드러져 출퇴근 통행이 물리는 역 주변에 따릉이가 쌓이는 구조를 시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카파 대비 유동량이 많고 순유입량이 많은 대여소 중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대여소가 개선이 가장 시급한 대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가설의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25개의 자치구 중 7개의 자치구는 F1 스코어에 대한 임의값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종전에서 분석 3번에서 보셨던 F1 스코어에 대해서 유의하다고 판단된 변수인 산임야 비율과 고용률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때는 7개의 자치구에 대해서 두 가지 변수의 값과 F1 스코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색칠되지 않은 자치구들인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종로구의 경우에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따릉이의 효용이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맥락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경우 산 임야 비율, 고용률이 모두 특별히 낮거나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F1 스코어가 임계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강남구의 지하철 노선의 격자 형태로 강남구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중교통 접근성을 부여하므로 뎁스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구의 경우에는 변수만 보았을 때에는 따릉이의 효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유리한 조건이나 자전거 도로의 비율이 매우 낮아 따릉이를 사용할 환경 자체가 조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의 경우 두 변수의 값은 평균과 비슷하고 기타 요건들에 대해서도 특출난 점이 없지만 효용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리 주체인 중랑구청의 따릉이 대여소 배치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가설에 대한 결과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여소별 순유입량을 분석하고 이를 자치구별 차이를 검정하였습니다. 양측 t-테스트를 통해 대여소별 평균 순유입량이 플러스 0, 마이너스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순유입량이 플러스인 대여소에서는 지속적인 과적이, 평균 순유입량이 마이너스인 대여소에서는 지속적인 고갈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재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칼 월리스 검정 결과 이는 자치구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대여소별 카파 대비 유동량 분석 및 자치구별 차이를 검정하였습니다. 단측 t-테스트를 통해 대여소별 시간당 유동량 평균이 4 이하인 집단과 4를 초과하는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카파 대비 유동량이 큰 대여소인 경우 카파를 증성함으로써 다른 이가 유동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로스칼 월리스 검정 결과 이는 자치구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현상으로 광진구와 같이 카파가 심각하게 부족한 자치구는 카파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생활권 유형별 순유입량, 카파 유동량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대여소별 순유입량과 카파 대비 유동량을 계산하여 전체 대여소를 6개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생활권 유형별 분석의 목적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 분석 결과 생활권 유형별 차이는 순유입량이 플러스이고 카파 대비 유동량이 4를 초과하는 집단에서 역세권의 경우에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본래 목적인 집단 간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역세권의 경우 지속적인 과적이 일어나면서도 카파가 부족한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어서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에서 개선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가설에서 대여 및 반납 시간에 대한 보정을 추가하였습니다. Q&A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따릉이 앱을 통한 대여 및 반납 소요 시간이 전체 이용 시간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실측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여소별 이용 시간의 분포를 분석하여 중앙값인 0.5분을 대여 반납 합산 소요 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체 이용 시간에서 차감하는 보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F1 스코어의 편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최종 발표에서는 고용률, 공업 면적, 1인 가구 비율을 추가하여 총 10개 변수를 확정하였고,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함께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인하 비율, 고용률, 공업 면적 3개의 변수만이 피어슨 상관계수 기준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발표에서 유의하다고 판단했던 월 평균 소득과 소득 표준 편차 중심 거리는 최종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가설의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기존 다중회귀 분석을 포기하였습니다. 주객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특정 이벤트와 날씨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또 낮은 설명 개수로 인한 연구의 신뢰성 부족, 다중 공전성 문제 등의 문제가 전부 다중회귀 분석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해당 분석 방법론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수급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을 넘어 무엇이 그 불균형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형 가설로서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고려하여 각 대요소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 전처리 과정의 설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데이터 섹션에서 전처리 과정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여 유의미한 데이터만 추출하여 사용하는 등 데이터 선정 절차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가 필요한 일부 분석에 대해서 시각화 자료를 추가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돕게 하였습니다. 통계 및 향후 방향입니다. 먼저 이동시간 비교의 비대칭성입니다. 본 분석에서 따릉의 이동시간은 실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사용한 반면 대중교통 이동시간은 API를 통해 수집한 이론적 최단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이동시간에는 대기시간, 혼잡도, 환승 대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이므로 따릉이의 시간 절약 효과, 즉 뎁스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전거 이동 시에는 도로 경사, 날씨, 체력 등 변수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두 수단 간 비교 기준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여 및 반납 시간 보정의 한계입니다. 대여 및 반납 시간으로 중앙값인 0.5분의 1을 적용했으나 이는 대여소 혼잡도, 앱 반응 속도, 이용자 숙련도 등에 따라 실제로는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실증하는 가정에 기반하므로 보정 후 뎁스 값의 신뢰 구간보다 실제보다 좁게 추정되어 분석 결과가 다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 단위 분석의 한계입니다. 본 분석은 이동 경로를 단위로 삼았기 때문에 동일 자치구 내에서도 대여소 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밀집한 지역은 경로 수가 많아 F1 스코어 계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치구 내 공간적 불균형이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뎁스 기준은 뉴질랜드에서의 선행 연구, 또 커벨즈 기준은 인천시에서의 목표에서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교통 방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기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가설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는 결론의 강건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조원별로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 사용한 모든 레포는 아래 PPT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수행 과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가설의 두 번째는 중간 발표 이후 가장 많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대여소별 수급 불균형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단순한 현상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회계 분석은 설명력이 낮아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카파 유동량 상관 분석, 대여소별 순유의미한 평균 t-테스트, 카파 부족 검정을 순차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치구별 또는 생활권 유형별 특파 유동량과 순유용량 분포의 차이를 검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설2를 단순히 수급 균형 여부 판단에서 지속적 과적, 지속적 고갈, 균형이지만 캐파 부족 등 대요소별 문제 유형을 분류하는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